내가 말해줄게. 열받는다고. 나도 열받아. 생각만 하면.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해설할게요. 자, 1번에 증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송 또는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 판결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에 있는 경우에 증인과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네요. 네, 틀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이혼한 배우자라고 하면 친족관계 있었던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친족관계 있는 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2번에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해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16세 미만의 자인 경우 여러분 16세 미만의 자 그리고 16세 이상이지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 선서무능력자라고 해요. 그 선서무능력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한다. 맞고 여러분 만약에 선서를 했다면 그 선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선서를 했다면 그 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자, 3번에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단에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자, 이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옳은 지문 맞습니다. 근데 이 3번 같은 이런 지문에는 좀처럼 오답을 걸지는 않아요. 4번에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자상요,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는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해서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이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소환장을 송달할 필요가 없는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어떤 게 있을까? 서명교가 있죠.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제출, 그 다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 그 다음 이놈이 이 증인도 뭐 자기 범죄로 구속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교도로부터 구속 통지를 받았을 때 이건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환된 자가 정당히 출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들어갑니다. 어떤 제재가 들어갈까요? 소과감구라고 했죠. 수송비용 증인부담 과태료 받고도 또 안 나오면 감치 그리고 심지어 끌고 오는 구인까지도 가능하다 했죠. 그런 이야기들. 과태료부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2번에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에 설명 중 가장 특별하지 않은 것. 1번입니다. 변론의 병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병합해서 심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번에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하여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국민 참여 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가 필수적이나 통상 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준비를 하게 되면은 공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국민 참여 재판이 훨씬 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있겠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재판 끝내고 돌아가야 되니까 얘네들 생업에 종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에는 필수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임의적인 제도이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번 지문은 옳은 거고 2번에 법원은 공판 준비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론이 없는 때에는 직권호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자, 공판 준비의 경우에도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변호인 없으면 직권호 변호인 선정한다는 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일에 출석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죠. 소환이 없는 경우에도 출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 4번에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에서도 공사유지기용법조의 추가 처리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우리 공판준비 절차에서 쟁점 정리합니다. 쟁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해 사건의 어떤 그 쟁점이 뭐 검사가 공소장에는 세모를 적었는데 이 세모가 아니고 만약에 동그라미다. 그럼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꾸는 거 이게 가능한 거죠.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공장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4번 문제 증거조사 방식.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 서류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낭독하는 거고 맞죠, 그죠? 재판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 틀리죠? 우리 서청,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방법은 낭고열입니다. 낭독, 그다음 내용의 고지, 그리고 열람의 방법이요. 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 조사할 때는 소진 또는 재판장 제시한다는 것도 좋고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도 좋아요. 자, 5번 간이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피고인이 구성요건에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법성 조각사를 주장하더라도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백은요 조각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간이공판 개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백은 피고인 지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 지위. 그리고 공개재판하는 날 그리고 공판증에서 법관에게 그리고 하나의 범죄는 첨부를 다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각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위법성 조각사를 주장하더라도 간이공판 개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자, 2번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바뀌어서 이거 안 해도 되죠. 2번 같은 것은. 그 다음 3번에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 의견을 들어서 그 취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백이 믿을만한 자백일 때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는데 믿을만한 자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소해야 되겠죠. 그때 검사 의견을 들어서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간이공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했으니까 통상의 공판 절차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갱신을 해야 돼요. 4번에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 하나므로 변호인 자백하거나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 개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 맞죠, 그죠? 변호인 자백으로는 간이공판 못 넘어가죠. 자, 6번 피해자의 지위. 자, 검사는 범죄를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소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자, 피해자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궁금해하는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옳은 지문이고요. 이번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신변보호를 위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옳고요. 3번에 소송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 등도 소송 기록의 열람 능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죠.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맨 뒤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저는 이런 지문이 나올 때 딱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가 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S클래스 뭐 우리 지금 기출문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R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조만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강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이제 마지막은 지금부터는 다 문제거든요. 실제 이제 시험을 보고자 하면은 한 4달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부터는 그게 문제로 다 바뀌는 거예요. 문제로 바뀐 뒤에 계속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거 보시고 틀린 내용을 또 틀리거든요. 그렇게 계속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접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나오니까요.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네. 그때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다 풀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이제 문제에 이 지문의 어느 부분을 보고 정보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문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볼 때 보는 위치가 있거든요.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기교적입니다. 오답이 걸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 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탁탁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경찰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자기네 테니스 치신다고 막 테니스 친다고 자랑 막 하시더라. 내한테도 틈만 나면 자랑하십니다. 오늘은 또 딸 자랑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딸 자랑을. 뭐 내가 뭐 말 쉽기도 않았는데요. 아, 역시 그 딸은 있어야 돼. 요즘에 그 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 하면서 뭐 내가 또 시작이가. 또 시작이가. 그만해라. 딱 그만해라. 또 시작이가. 네.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노. 한번 해보시라. 한번 내가 들어줄게. 한번 해보시라. 내가 했죠.
뭐 조금 전에 뭐 딸한테 톡을 하나 보내는가 봐요. 뭐 심한테 아들내미한테 톡을 보내면은 뭐 기미가 안 보이는데 딸한테 보내놓으면 바로 이제 답이 오고 그래서 톡을 할 맛이 난다고 또. 거기서 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새끼들한테는 내가 막 전화를 해도요 받지도 않고 전화 딱 하면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딱 끊어버려. 다시 전화하면 이 새끼 막 아빠 사랑해요 지금요 바빠요. 그 다음 전화도 안 와요. 톡을 보내놓거나 문자를 보내놓으면 톡은 이제 안 하니까 문자를 보내놓으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고요. 답이 올 생각도 없고요. 내가 가는 것도 주말에 보면 지금 엄마한테는 잠깐이라도 없으면 엄마한테 뭐 전화를 틈만 나면 하면서 내한테는 화요일 올라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전화 한 통 없고요. 집에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지울 거고요. 아이고 참 딸이 있어야 돼 딸이. 뭐 다 내 딸이잖아. 다 내 딸이잖아. 맞잖아. 딸이잖아. 다 내 딸. 뭐 내 딸 하자. 제2의 아버지. 아이고. 네, 안 된대. 그 할매가 절대로 안 된대. 할매가 내하고 동갑이라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뭐 아무리 뭐 딸을 갖고 싶다 해서 뭐 그리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지도 뭐 이제 뭐 아줌매들 만나가지고 뭐 신나게 이제 돌아다니고 해야 될 때 또 아니 경찰하고 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지 기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분은 오늘 엄청 안 좋아요. 아침부터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나를. 자, 마다가 내가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었고 3번 하라 그랬나. 자, 4번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신청이 있는데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7번이요. 아래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 당사가 신문하는데 이를 뭐라고 해요? 주거니 받거니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신문. 교보신문보다 주거니 받거니 신문. 이게 훨씬 낫다. 그죠?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 이거 선택지 바꾸자. 그 3번의 답인데 교보신문 바꾸고 이거 바꿔. 주거니 받거니 신문. 이를 교호신문이라고 하죠. 증인을 신청한 당사하는 신문을 주신문, 그 반대편 당사하는 신문을 반대신문. 필요에 따라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반대신문의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신문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도 우리 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와닿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암기예요. 그 암기가 눈에 익어 있는 암기죠. 뭐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오답인가 아닌가만 탁탁 보면 되는 그 정도의 암기인데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더 편하게 들어오고 이해를 하지 않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해든 암기든 간에 좀 이게 쉽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차이이지 결국은 숙달시켜서 콕콕콕콕 찍어내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암기를 통해서 콕 찍건 그 다음 이해를 통해서 콕 찍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한 친구들은 콕콕콕콕 찍어내야 돼요. 한 80 정도는 콕콕콕콕 찍고 한 20 정도는 전에 봤던 건데 좀 아리까리 사람이라면 아리까리 하잖아요. 5과목 하니까 아리까리 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지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해력 있는 친구들은 완전히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했던 친구는 고민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암기만 했던 친구는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 근데 우리 컷을 넘을 수 있는 한 80 정도는 그에 때문에 우리가 기출됐던 우리가 익히 봤던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던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해를 통해서 반복할 때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런 어떤 놈인지 잘 모르니까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는 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는 수반을 통해서 이런 반복하는 게 훨씬 좋긴 하죠. 이 주신문은 여러분 인적인 우호관계가 있단 말이죠. 증인을 신청한 자하고 증인 사이에는. 그래 어떤 암시를 하면 그에 영합한 진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유도신문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뭔데? 적상준다라고 있습니다. 적상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여러분 기본 강의에서는 적이 또는 반감 정도만 딱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리 증인이 주신문 하는 자에게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때는 인적인 우호관계가 끊어졌다 봐야 돼요.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암시를 해도 그의 영합한 진술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8번 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파제 소송행위는 외에 다른 절차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절차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아니죠. 그다음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직고로 변호인 선임하여 항소 이웃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자, 3번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면 법령을 위반한 거는 맞아.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떨어졌다면 이 법령 위반이 이 무죄 판결이라는 이 결과에는 무죄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거든. 그렇지?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 도와서 무죄 판결 받아내게끔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도움 받지 않고도 변호인 없이도 무죄를 받아냈다면 법 위반은 있지만 필변 사건에 변호인 없으면 국선을 선정해줘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은 법을 위반한 것은 있지만 이 법 위반이 무죄 판결이라는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법 위반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재판이 그 법령 위반이 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 법 위반이 그러면 이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판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래. 알겠지? 사실 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그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됐습니다. 4번에 상소심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사실로 된 제의 법정형이 기준된다. 다만 하급심에서 공사일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유죄부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 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필요적 변호사가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죠? 라면 필요적 변호사가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라면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심에서는 주먹죄하고 손바닥죄 이 두 개를 재판했는데 자, 두 개를. 근데 요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근데 요거는 무죄가 되었고 요거는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상소를 되게 했거든. 무죄는 뭐라고 상소적 이야기했노? 그지? 이것만 상소적 했다. 요거는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거든. 우리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게 뭔데? 우리 다 했던 건데. 까먹었겠지. 또 해줄게. 구 미친놈의 장단 빈청년.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 이상 노가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단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한 사람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 다음 빈곤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변호인 붙여주었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연령 지령 교육 증거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걸 피고인의 명식 의사에 바라자면 선정해 주제. 이렇게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고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그런데 이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 지금 아니란 말이지. 이러면 더 이상 변호인을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1심에서는요. 두 개를 재판했고 요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서 만약 이게 단기 3년 이상이라 해볼게. 구 미친 놈의 장단 단기 3년 이상. 그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무죄가 돼버렸고 이것만 올라갔다면 자, 이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라면 단기 3년 이상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선을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9번에 공판자 정지와 갱신. 1번 법원은 공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정지. 우리 공장 변경의 경우에는 청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정지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수험 포인트는 정지할 수 있다야. 우리 공장 변경 정지할 수 있다가 중요하지.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면 틀리대. 왜 이게 수험 포인트인지도 이야기를 했지. 다른 정지 사유는 전부 다 직권인데 그리고 정지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정지 사유이고 또 청구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 이번에 공판 개정 후에 피고인 질병 출정할 수 없다. 정지됐다가 다시 속회하는 경우에 갱신해야 된다. 질병의 경우에는 갱신하는 게 아니야. 심신상실의 경우에 갱신하는 것이지. 그 다음 3번에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다면 공판자 갱신 사유가 되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에는 예배를 한다.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예배다. 됐고. 이제 4번에 관해 공판 절차 취소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의가 없는 때는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이의가 없다면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10번에 증언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어때요? 자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전부 다 출석 거부할 수 있다. 틀리죠. 공무원은 출석을 거부할 수 있지. 왜? 증인 거부권자니까. 그런데 변호사는 이거는 증언 거부권자지.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권. 따라서 이 변호사는 출석을 해야 되고 선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업무상 비밀이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래 변호사는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 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요놈은 증인 거부권자니까 증인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출석조차도 거부할 수가 있지. 자, 공무원 출석 거부 가능, 변호사 출석 거부는 안 돼.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는 않는다. 증언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그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지. 우리 판례는 인정된다라고 해. 그 다음 3번에 선사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위정죄를 처벌된다. 그렇죠. 선서를 해놓고 위정을 하면 위정죄가 되지. 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공소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11번 다음 중 증거사 증거 결정 기억번. 여러분 검사 피고인 변호인 고의로 증거를 이렇게 신청할 때 공판 완결되는 것을 지연코자 그러면 각하할 수 있죠. 각하할 수 있다. 맞고. 니연번에 증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이한 뒤에 한다. 아니죠. 2007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2007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장의 자 우리 모두 절차가 끝나는 마지막이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의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야. 이게 끝난 뒤에 바로 사실심 절차 맨 처음이 증거조사. 끝난 뒤에 피고인 신문. 그런데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 증거조사 한다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D급번에 증거서류 조사방법은 낭독이고 내용 고지 열람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리얼번에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피고인 신문 아니에요. 재판장은 어느 때든 피고인 신문 할 수 있어. 신문 개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연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물 조사할 때 신청일을 제시한다. 증거물 신청인 제시 옳은 지문이고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 증거조사는요. 이거 맞지. B번이 옳은 지문이죠. 증거조사는요.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뒤에 증거조사 실시하는 겁니다. 증거조사 끝난 뒤에 피고인 신문이죠. 그런데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는 물론 있죠. 그 다음 12번 공판 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법원은 합의법원을 하여금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법원을 이름하여 수명법관이라고 하죠. 법원 또는 재판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옳은 지문이고요. 2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신청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는 없는 거다. 옳은 지문이고요. 공판 준비기일 신청은 가능한데 불복은 안 되죠. 그 다음 3번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판 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해야죠. 또는이 잘못됐네. 그죠? 밋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통지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에게 다 통지하는 겁니다. 또는이 들어가서 틀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공판 준비기일은 원칙적 공개한다. 당연합니다. 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공개죠. 공개재판의 줄임말 공판. 13번은 공장 변경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법원은 즉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 검사가 변론 제기 신청과 함께 공장 변경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제기하여 공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 아니다. 반드시 변론을 제기해서 그렇죠. 제기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 2번 공장 변경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의 다툼으로써 불복할 수 있다 없죠. 공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3번에 공사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장 변경 허가 결정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성이 있을 때 허가하는 건데 동일성이 없는 것을 허가했고 스스로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번에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시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공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건 아니다.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시라고 했죠. 예, 옳은 지문이고. 14번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요. 옳은 것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사망 경우에는 배직형 신청했을 때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자, 이거는 옳은 지문이죠. 신문해야죠. 그 다음 이번에 수사 절차 또는 공판 절차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 다 했던 거고 수사 절차가 아니죠. 예,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그래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죠. 수사 절차가 들어가서 틀리고요. 그 다음 3번에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신청이 여러 명의 경우에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4번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할 수 있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13세 미만 장애의 경우에는 동사하게
하여야 하죠. 그냥 여러분 우리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또는 피해자를 참고조사할 때 연령이나 심세 상태, 우리 연심이 했죠. 연심이 이때는 직권 신청, 동사하게 할 수 있는데 자 피해자 이게 13세 미만 또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면 이내를 참고조사 또는 기소유예 증인신문할 때는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15번 공판정 구성 및 심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신체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거다라고 했네요. 자, 1번 지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지분이죠. 신체 구속을 명하지는 못하지만 선수죠. 재판이랑 경기하는 선수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신체 구속을 명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 2번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저는 이거 바로 구류 찾았거든요. 구류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틀립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 과료, 즉 재산행위일 때 출석을 요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약식명에 대한 정재판 청구한 피고인이 정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다시 정한 기일에 또 출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을 요한다. 판결 선고할 때는 출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4번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 초과하는 벌금 구류 피고인의 불출석한 신청이 있고 법원이 그 권리를 보호함 입장이 없다고 인정한 이를 허가한 사건의 인정신문과 공판기 및 판결 선고 시에는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틀리죠? 인정신문과 선고 시에는 인정신문하는 날과 선고하는 날에는 출석을 요합니다. 그 사이에 출석이 필요 없는 거죠. 인정신문과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요합니다. 자, 16번부터는 우리 지지난주 이야기죠. 진술 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진술 거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자,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인정되는 거다. 당연히 옳고요. 자, 2번 진술을 행사한 사실을 유죄 정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옳죠. 3번이요. 대상이 되는 진술 거부 내용은 불이익한 진술에 한한다. 어떻습니까? 불이익한 진술에 한한다. 틀리죠. 우리 진술 거부권에서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은 유불리 불문하고 모든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17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이런 경우에는 병합심리를 신청은 어디에 돼? 고법 관할을 달리하니까 대법원이요. 자, 18번 다음 중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을 변호인 선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단기 1년이라 하면 안 되죠. 네, 단기 3년이죠. 19번에 무죄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총을 받지 못한다. 틀리죠. 확정까지는 무죄총 받아요. 자 2번이 맞고 3번에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이죠. 그 다음 4번에 피해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소송법은 피고인만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석상 당연히 무죄총이 되는 거고요. 20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죠. 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라고 했네요. 틀리죠.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기피 신청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뭔데요? 명의가 없으면 뭐라고요? 피똥싸죠. 피똥싸. 기피 신청이요. 기피 신청. 증거 동의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소 제기. 상소 제기. 자, 이런 것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명의가 없으면 피똥 싼다 했죠. 의사가 없으면 보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뭐 뛰면 피똥 싼다 했잖아요. 기피 신청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반하여도 했기 때문에 틀리죠. 여기까지 하고 자, 한 5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 더 낮추면 안 된다. 알겠지?